나는 항상 생각했다. 결혼이란 사랑의 영원한 약속이라고.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무너졌다.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가 내 가슴을 꿰뚫었다. 서명해. 아니면 집에서 나가. 그의 입가에 걸린 비웃음이 내가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걸 조각내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집의 벽돌 하나하나를 내 손으로 다졌다. 직장에서 피땀 흘리며 번 돈으로, 그의 무책임한 꿈을 위해 포기한 내 청춘으로. 그런데 그는 나를 쓰레기처럼 내쳤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깨졌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이 복수는 그의 변호사의 그 한마디로 시작됐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다. 서울의 아파트 창밖으로 한강이 흐르는 풍경이 보였다. 10년 전 우리는 이 집을 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샀다. 결혼 초기 민주는 내가 사업 시작할 테니 너는 집을 맡아 라고 했다. 나는 믿었다. 그의 꿈을 위해 내 IT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전하며 돈을 모았다. 매달 월세 대신 대출금을 갚는 건 나 혼자였다. 민준의 사업은 망했다. 카페 하나 차렸다가 2년 만에 문 닫았다. 그 후 그는 다음 기회라며 또 돈을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나는 졌다. 왜? 사랑하니까. 아니, 어쩌면 나 자신이 미워서. 가난한 집에서 자란 내가 이런 안정된 삶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하지만 상처는 쌓였다. 처음엔 작은 것들. 너처럼 못생긴 년이 나랑 사는 게 운이야. 술 취한 밤에 내뱉는 말, 나는 웃으며 넘겼다. 농담이야. 사랑해. 다음 날 그는 꽃을 사왔다. 그런데 그 말들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친구들 앞에서 우리 집사람, 요리 좀 하네. 하지만 사업 감각은 제로지. 웃으며 말하는 그의 눈빛에 담긴 경멸. 나는 속으로 울었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는 거지? 직장에서 승진 소식을 말하면 운 좋았네 라고 툭 던지고는 했다. 내 성공은 그의 실패를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나 보다. 그러던 어느 날 비밀이 드러났다. 민준의 핸드폰에 온 메시지. 오빠, 언제 만나? 그 여자 버리고 우리 둘이 살자. 발신자는 그의 옛 연인, 지은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5년 전 사업 실패 후 그는 지은이가 날 버렸어 라고 울며 내게 매달렸다. 나는 그를 안아주며 나 있잖아 라고 속삭였다.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 그는 나를 버퍼로 썼다. 돈줄로, 감정 쓰레기통으로. 그날 밤 나는 울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생각했다. 이 집, 이 삶, 이 남자. 다 내 거였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작아졌을까? 민주는 다음 날 아침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우리 이혼하자. 나는 놀라 물었다. 왜? 그는 웃었다. 지은이가 돌아왔어. 너랑은 안 맞아. 집은 내가 가져갈게. 내 몫은 없어. 그의 말투는 마치 내가 빌린 걸 돌려주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물었다. 집 대출은 내가 갚았어. 사업 자금도. 그는 코웃음 쳤다. 증거 있어? 내 이름으로 된 거 하나 없잖아. 서명해. 아니면 나가.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10년의 피땀. 매일 새벽에 일어나 청소하고 요리하고 돈 벌고. 그가 클럽에서 놀 때 나는 컴퓨터 앞에서 코딩하며 돈을 모았다. 그 집의 벽돌 하나하나에 내 손자국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서명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짐을 쌌다. 하지만 떠나기 전 그의 노트북을 봤다. 은행 기록, 사업 서류. 모든 게 내 돈으로 엮여 있었다. 나는 복사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았다. 첫 상담에서 변호사 선생님은 말했다. 이혼 소송 걸어요. 재산 분할 청구하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증명하고 싶어요. 이 집이 내 거라는 걸. 그녀는 웃었다. 좋아요. 그럼 시작합시다. 소송은 길었다. 민주는 그 여자가 미쳤어 라고 친구들에게 떠들었다. 소문이 퍼졌다. 우리 공통 친구들은 나를 피했다. 민준이가 불쌍해 라는 시선. 나는 혼자였다. 밤마다 울며 생각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그의 말 한마디에 무너질까? 하지만 그 약함이 날 일으켰다. 매일 법원 서류를 읽고 증언을 준비했다. 은행 기록, 대출 영수증, 내 프리랜서 수입 내역. 모든 게 증거였다. 민주는 처음엔 자신만만했다. 판사가 날 봐줄 거야? 남편이잖아. 하지만 변호사가 등장하자 표정이 변했다. 첫 심리에서 그의 변호사가 말했다. 피고인 측은 재산이 공동이라고 주장합니다. 은혜 변호사가 반박했다. 원고가 95%의 대출금을 상환했습니다. 증거 제출.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나를 노려봤다. 너 어떻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날 무시한 만큼 난 증명할게. 심리가 진행될수록 민준의 태도가 변했다. 클럽 출입이 줄고 지은과의 연락이 끊겼다. 소문에 따르면 그녀는 돈 없으면 안 되라고 했다. 그는 혼자였다. 친구들은 피하고 가족은 내 탓이야 라고 했다. 나는 봤다. 그의 눈빛에 스며든 후회. 하지만 내 안은 여전히 텅 비었다. 복수라고? 이건 그냥 생존이었다. 내가 살아남는 거? 심리가 두 번째로 넘어갔을 때 민주는 변호사를 바꿨다. 유명한 로펌에서 온 새 변호사였다. 그는 교묘했다. 원고의 기여는 인정하지만 결혼 생활의 공로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로? 웃기지도 않았다. 민준의 공로는 술과 여자뿐이었다. 나는 증언대에 섰다. 목소리가 떨렸다. 10년 동안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사업을 위해 제 꿈을 포기하고 프리랜서로 일하며 돈을 모았어요. 이 집의 대출금 8억 원 중 7억 6천은 제 수입으로 갚았습니다. 법정에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변호사가 물었다. 증거는? 나는 파일을 내밀었다. 은행 거래 내역, 세금 신고서, 내 이름으로 된 송금 기록. 하나하나가 내 피와 땀의 증거였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친구 집에 머물렀다. 옛 동료 하나가 와서 말했다. 너 강해졌어. 나는 웃었다. 강해. 그냥 지쳤을 뿐이다.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나는 삭제했다. 미안함이 늦었다. 그의 조롱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서명하거나 나가. 그 말은 내 자존심을 짓밟았다. 이제 내가 그를 짓밟을 차례였다. 세 번째 심리. 민준의 새 변호사가 증인을 불렀다. 그의 어머니였다.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 여자가 돈만 하는데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고생.
그가 고생한 건 술값 내느라 내 돈 쓰는 것뿐이었다. 내 변호사가 반박했다.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피고의 어머니께서는 원고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울었다. 연극이었다. 판사는 중립적으로 물었다. 원고, 추가 증언 있습니까?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네, 이건 제 일기입니다. 매일의 지출과 감정을 기록했어요. 일기 속에 적힌 말들. 오늘도 민준이가 늦게 와서 소리쳤다. 하지만 포기 못해. 사업 돈 5천만 원 더 줬어. 내 저축 다 썼어. 법정이 웅성거렸다.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나를 봤다. 눈에 원망이 서렸다. 너 때문에. 심리 후 민준은 나를 찾아왔다. 어두운 카페에서. 제발 그만해. 집은 내 거야. 그냥 끝내자.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차를 마시며 물었다. 왜 이제 와서? 그는 고개를 저었다. 지은이가 떠났어. 친구들도 없고. 너 없인 안 돼. 나는 웃음이 나왔다. 비참한 웃음. 너는 날 필요로 한 적 없었어. 그냥 돈 주머니로 썼을 뿐. 그는 울었다. 진짜 눈물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늦었어, 민준아. 내가 날 버린 순간 나도 버려졌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가 왔다. 서울의 거리가 흐려졌다. 나는 생각했다. 이 복수는 끝이 아니야. 시작일 뿐. 민준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나도 무너질 뻔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서 있다. 벽돌 하나하나를 다시 쌓듯이. 네 번째 심리에서 판결이 나올 기미가 보였다. 민준의 변호사는 필사적이었다. 공동재산으로 분할해야 합니다. 결혼은 파트너십입니다. 파트너십. 우리는 언제 파트너였나? 나는 반박 증언을 준비했다. 옛 상사, 동료들. 그들은 말했다. 그녀는 혼자서도 훌륭한 프로그래머였어요. 남편 때문에 포기한 거죠. 이 증언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민준을 베었다. 그는 법정에서 나를 피해 시선을 피했다. 그의 새 변호사는 속삭였다. 합의하세요. 판결 분리해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꿈에서 민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너 같은 년이 깨어나서 울었다. 왜 아직도 아픈 거지? 10년의 습관인가? 사랑의 잔재인가? 나는 일어나 창밖을 봤다. 한강의 물결이 반짝였다. 그 물처럼 내 감정도 흘러가야 했다. 하지만 흘러가지 않았다. 응어리져 있었다. 다음 날 민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민준이가 아파. 내 탓이야.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할머니, 저도 아팠어요. 10년 동안 그녀는 문밖에서 울었다.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는 이제 독이었다. 나는 문을 잠그고 서류를 정리했다. 최종 증거. 사업 실패 보고서. 민준의 카페가 문 닫을 때 내가 구제 자금을 넣었다. 그 돈으로 집 대출을 갚았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다. 다섯 번째 심리. 판사가 말했다. 재산 분할에 대한 증거가 명확합니다. 원고의 기여도가 압도적입니다. 김민준의 변호사가 항변했다. 하지만 감정적 측면을 판사는 잘랐다. 법은 사실에 기반합니다. 그 순간 민준이 무너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갔다.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안도와 슬픔이 뒤섞였다.
이겼다. 아니, 그냥 증명했을 뿐. 집에 돌아와 빈 방을 봤다. 민준의 옷이 아직 남아 있었다. 나는 하나하나 버렸다. 각 옷에 새겨진 추억. 이 셔츠, 내 생일 선물이었어. 불태우듯 버렸다. 자유로웠다. 하지만 공허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그냥 씁쓸했다. 지은에게서 연락이 왔다. 민준이가 이상해. 무슨 일 있었어? 나는 답했다. 내가 버린 남자야. 이제 내 차례. 그녀는 일십했다. 그 후 소셜미디어에서 그녀의 프로필이 사라졌다. 민준의 친구들도 연락 끊겼다. 그는 완전히 고립됐다. 나는 새 직장을 찾았다. IT 회사, 옛 꿈으로 돌아갔다. 인터뷰에서 왜 지금? 물었다. 지금이 제 시간이에요. 뽑혔다. 첫 출근 날, 거울을 봤다. 피곤하지만 눈빛이 살아 있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의문이 들었다. 이 모든 게 맞았을까? 민준을 파괴한 게 나일까? 6번째, 아니 마지막 심리였다. 판결 선고일, 법정은 조용했다. 민준은 홀로 앉아 있었다. 옛 변호사도 사라졌다. 새 변호사는 합의 제안을 했지만 그는 거부했다. 끝까지 가자. 그의 눈은 붉었다. 술 냄새가 났다. 나는 멀찌감치 앉아 그를 봤다. 예전에 그 자신만만한 남자가 아니었다. 부서진 인형 같았다. 판사가 입을 열었다. 본 재판에서 원고의 재산 기여가 92%로 인정됩니다. 집은 원고의 단독 소유로 판정. 피고는 배상금 2억 원 지급. 법정이 웅성거렸다. 민준은 자리에서 무너지듯 엎어졌다. 이럴 수가. 그의 중얼거림이 들렸다. 나는 일어났다. 변호사가 손을 내밀었다. 축하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그냥 끝난 느낌. 밖으로 나오니 비가 그쳤다. 서울의 하늘이 맑아졌다. 민준이 따라 나왔다. 대화 좀 해. 카페로 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들었다.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집은 내 것, 돈도 갚을게. 나는 물었다. 왜 그랬어? 나를 그렇게 무시하면서. 그는 고개를 숙였다. 부러웠어. 내가 강해서. 내가 약해서. 그 말에 가슴이 저렸다. 부러움. 그의 조롱 뒤에 숨겨진 게 그거였다. 나는 일어났다. 이제 알았으니 살아. 나처럼. 집으로 돌아왔다. 열쇠를 돌리니 빈 집 냄새가 났다. 나는 소파에 앉아 울었다. 10년의 눈물. 이제야 흘렸다. 다음 날 청소를 시작했다. 벽에 걸린 사진들. 하나하나 떼어냈다. 각 사진 뒤에 숨겨진 이야기. 이날 내가 성공할 줄 알았어. 하지만 성공은 내 몫이었다. 새로운 시작.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맡았다. 코딩하며 느꼈다. 이게 나. 민준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나. 주말에 한강을 걸었다. 바람이 불었다. 자유로웠다. 하지만 전화가 왔다. 민준의 어머니. 민준이가 자살 시도했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왜? 그는 속삭였다. 너 없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손을 잡았다. 살아.
내 잘못을 바로잡아 그는 울었다. 고마워. 내가 날 용서해줄 줄 몰랐어. 퇴원 후 그는 변했다. AA 모임에 갔다. 술을 끊었다. 나에게 편지를 썼다. 내 덕에 다시 태어났어. 나는 읽고 태웠다. 용서. 아직. 하지만 증오도 사라졌다. 이제 나는 혼자 산다. 이 집에서. 벽돌 하나하나가 내 이야기다. 복수는 끝났다. 삶이 시작됐다. 하지만 가끔 묻는다. 내가 그를 너무 세게 밀었을까? 아니, 그는 스스로 떨어진 거다. 잘못됐다. 판결 후 한 달 나는 안정을 찾으려 애썼다. 새 직장 생활은 바빴다. 동료들이 지원했어? 강해 보이네 라고 했다. 나는 웃었다. 강해. 그냥 버틴 거지?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민준의 조롱하는 얼굴. 서명하거나 나가 깨어나 땀에 흠뻑. 물을 마시며 생각했다. 이 감정 언제 끝날까? 민준은 연락하지 않았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작은 사무실을 차렸다. 컨설팅. 재기했다는 이야기. 좋았다.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왜 마음이 불편할까? 복수의 대가인가? 어느 날 우연히 카페에서 마주쳤다. 서울의 번화가. 그는 혼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나를 보자 일어났다. 오랜만 목소리가 어색했다. 나는 앉았다. 어때? 그는 웃었다. 어색한 미소. 괜찮아. 내 덕에 우리는 대화했다. 어색하지만 솔직하게. 그때 내가 미쳤어. 내 가치를 몰랐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몰랐어. 내 가치. 그 후 가끔 연락했다. 친구처럼. 그는 AA 모임 사진을 보냈다. 한 달째 깨끗해. 나는 잘했어 라고 답했다. 용서인가? 모르겠. 하지만 증오가 녹아갔다. 직장에서 승진했다. 팀 리더. 내 리더십이 인상적이라는 평가. 기뻤다. 옛 꿈 민준 시대엔 포기했던 코딩 세계. 이제 내 거다. 집을 리모델링했다. 벽에 새 그림. 한강 풍경. 민준의 흔적을 지웠다. 새 가구, 새 커튼. 이 집은 이제 나의 성. 하지만 한 통의 편지. 민준에게서. 지은이가 다시 연락했어. 이번엔 거절했어. 내가 가르쳐준 대로 나는 미소 지었다. 그는 배웠다. 나처럼. 여름이 왔다. 친구들과 여행. 제주도. 바다 보며 소리 질렀다. 자유. 그 느낌, 오랜만. 가을, 민준의 생일, 나는 꽃을 보냈다. 잘 지내. 그는 감사 인사. 너도. 이제 나는 평화롭다. 하지만 그날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다. 만지면 아프다. 겨울이 다가왔다. 서울에 눈이 내린다. 나는 창가에 서서 봤다. 1년 전 판결 날이었다. 이제 그날을 추억으로 삼는다. 아프지만 성장의 증거. 민준과는 가끔 만났다. 커피 한 잔. 그는 사업이 잘 된다고 했다. 컨설팅으로 작은 성공. 나는 물었다. 지은이는. 그는 웃었다. 과거지. 이제 혼자서도 괜찮아. 그의 눈에 빛이 있었다.
내가 본 적 없는 빛. 나도 데이트를 시작했다. 옛 동료, 현 직장 선배. 너 매력 있어. 그의 말에 설렜다. 하지만 조심스럽다. 또 상처받을까봐. 크리스마스. 혼자였다. 아니, 선택한 홀로. 집에 불 피우고 와인 한 잔, TV에 로맨스 영화. 웃었다. 이제 나답게 산다. 신년. 새 목표. 책 쓰기. 내 이야기. 익명으로. 부서진 벽돌. 다시 쌓기 초고를 쓰며 울었다. 매 문장이 치유였다. 민준의 어머니가 왔다. 민준이가 결혼할 거래 놀랐다. 좋은 사람, 그녀는 고개 끄덕였다. 내 덕에 깨달았어. 나는 안도했다. 이제 완전한 이별. 봄, 꽃이 피었다. 나는 산책로를 걸었다. 한강변. 바람이 속삭였다. 잘했어. 여름. 여행. 홀로 유럽. 파리에서 에펠탑 봤다. 이게 자유야. 가을. 책 출간. 작은 출판사. 리뷰가 왔다. 감동적. 용서의 힘. 나는 울었다. 전달됐다. 겨울 다시. 2년차 이민준의 결혼식 초대. 갔다. 그는 행복해 보였다. 신부가 아름다웠다. 축하해. 그는 안아주려다 멈췄다. 고마워. 내가 날 살렸어.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복수는 끝났다. 삶이 승리다. 하지만 마지막 질문. 만약 다시 시작한다면 서명했을까? 아니, 절대. 잘못 썼다. 이야기는 더 깊어야 한다. 복수의 여파. 판결 후 6개월. 나는 여전히 밤에 울었다. 직장에서 실수했다. 집중 안 돼. 상사가 괜찮아. 물었다. 넵, 하지만 아니었다.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무너지는 그는 연락했다. 돈 갚을게. 분할로. 나는 필요 없어. 그냥 살아라고 했다. 하지만 배상금이 들어왔다. 2억 은행에 넣었다. 새 사업. 아니, 투자. 나를 위한 거? 친구 하나가 배신했다. 민준 편이었어. 미안. 나는 끊었다. 모두가 적처럼 느껴졌다. 치료를 받았다. 심리상담. 분노를 풀어요. 나는 말했다. 그가 날 망가뜨렸어. 상담사는 당신이 자신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의 말에 동의했으니까 충격이었다. 맞다. 그의 조롱을 받아들인 게 나였다. 그 후, 변화. 명상 시작. 매일 아침, 호흡. 나는 충분해. 민주는 파산했다. 사업 실패 다시. 연락. 도와줘. 나는 혼자 해봐. 내가 날 가르친 대로 그는 울었다. 내 말이 맞아? 나는 용서했다. 자신을. 그를. 모르겠. 새 연인. 진심. 과거 이야기해. 나는 했다. 그는 안아줬다. 강해. 하지만 이별. 준비 안 돼서 아팠다. 또.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내가 선택한 끝. 책 쓰기. 진짜. 제목 숨겨진 벽돌. 출간. 베스트셀러 아님. 하지만 내게는 승리. 민준의 소식.
그는 해외 갔다. 새3, 좋다. 나는 서 있다. 강하게. 3년 후, 나는 성공했다. 회사 파트너. 여성 리더. 강연 요청. 이혼 후 재기 주제. 무대에 서서 말했다. 복수는 자신을 되찾는 거예요. 청중 박수. 눈물. 전달됐다. 민준 돌아왔다. 우연. 공항. 새로운 나라에서 왔어. 그는 웃었다. 행복해. 나는 너는? 내 덕에? 우리는 커피. 과거 이야기. 그때 내 눈빛이 무서웠어. 그는 말했다. 강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친구. 이상하지만 치유. 집은 팔았다. 새 아파트. 더 큰 창, 한강 뷰 그대로. 연애. 진지. 결혼. 모르겠. 자유가 좋아. 아이. 생각 중 혼자 키울 수 있어? 삶은 계속. 상처는 있지만 빛난다. 마지막. 민준의 결혼. 축하. 신부 당신 이야기 들었어요. 감사해요. 나는 미소. 사랑하세요. 집으로. 일기. 모든 게 같이 있었다. 하지만 속삭임. 다시 오면 어떻게 할까? 이야기는 더 길어야? 심리 깊게. 회상. 결혼 초기. 행복. 민준의 미소. 영원히 함께. 하지만 변화. 사업 실패. 스트레스. 너 탓이야. 첫 상처. 나는 참음. 사랑해. 반복. 모욕. 너 없인 못 살아. 아이러니. 비밀 발견. 메시지. 버려. 그날 죽고 싶었다. 하지만 살았다. 위해. 소송. 고통. 증언 중 울음. 왜 나한테. 판사 쉬세요. 민준의 후회. 돌려줄게. 늦음. 치유 과정. 상담. 자존감 회복. 운동. 러닝. 땀 흘리며 울음. 새 친구, 여성 모임. 우리 모두 상처 있어? 공감. 힘. 성공. 책, 강연. 영향. 민준 변화. 책 읽음. 영감 받았어. 순환. 복수에서 용서로. 하지만 핵심. 나는 변했다. 강해. 최종. 5년 후, 나는 행복. 새 가족. 아이, 남편. 내 이야기로 나도 강해졌어. 민준. 그의 아이. 아빠가 잘못 배웠대. 웃음. 집 1세 벽돌. 내 손으로. 삶은 드라마. 하지만 내 스토리. 끝나지 않음. 계속. 마지막 문장. 만약 그날 서명했다면 지금의 나는 없을 텐데. 그 선택, 후회 없어.